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갖고 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다 얘기하는데 그 고유 권한을 제대로 못 쓰면 뺏어야죠. 강제로라도.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야, 나 깜짝 놀랐다. 진짜 이 정부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게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확산된다. 이런 인권위원장 내정자. 아우, 네, 항문암이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모든 몸 신체에는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어떤 동성애 이슈와 학문이라는 이 단어를 동시에 떠올리는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병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인권위원장 내정자 안창호 씨예요. 이름은 안창호야. 이름은 안창호인데 진짜 이름이 아깝다. 저 사람이 원래 전 헌법재판관이었는데 와, 안창호 장로라고도 부르는 지극한 기독교 네. 사람인데요. 장로. 근데 이 측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논쟁만 갖고 야수님이랑 마차님이랑 이거 토론 몇 시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네.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인간이 가지는 천부의 인권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인권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혐오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쟤네들은 전체주의에 가까워. 동성애자들 죽여라. 빨갱이 죽여라. 이런 것들인데 인권위원장만큼은 그 자리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줄 알아요? 야, 너희들은 동성애 찬성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취향도 아니고 반대합니다만 그들이 갖고 타고 태어난 성향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라는 건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송에 어쩌다 말씀드릴 때 있거든요. 당신이 못생겼다고. 당신이 뚱뚱하다고. 당신이 공부를 못한다고. 당신이 대머리라고. 당신이 뭐 어떻다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것들은 물려봤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못 구해서 놀고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직장이 없는 것은 사실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이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근데 다른 자리는 몰라도 돼. 근데 인권위원장을 저런 자를 안 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은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인 거예요. 특히 이 안창호 씨가 정말 위험하게 보이는 건 그 혐오의 논리의 근거로 종교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남녀라는 어떤 그 종교적 세계관 안에서 동성애 자체가 진리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반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성애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말 계제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자연 현상이에요. 우리가 해가 뜨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해가 뜨는 걸 보는 거잖아요. 동성애는 자연 세계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사회적 비용. 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 분들도 일정 퍼센트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그들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 것. 그게 국가의 태도고요. 저런 자는요. 인권위원장뿐만 아니라 어떤 공직에도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인권위원장이 안 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인권위원회에 내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헌법재판관이었다고 하는 놀라움까지 지금 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화를 내게 하려고 국민들로부터 화내라고 지금 이런 임명을 계속 하는 건지 사실 본인은 에이즈나 뭐 이런 다른 암을 걱정하고 있지만 본인부터 나라모부터 먹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뭔 소리야. 대머리 차별? 하여튼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취업할 때 성소수자나 외국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역차별 당합니다. 이런 논리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걸어놓고 빨갱이는 죽여도 돼.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죽여도 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나치랑 뭐가 달라요? 나치도 어떤 명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 수백만 명 학살해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권위원장 후보자가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자체는 그냥 극우예요, 극우.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극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KK 뭐네 극우들 보면 어떠한 이유로 인간을 죽여도 되라고 몰려다니는 자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극우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면서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을 반박하는 이런 거를 강연하고 자빠진 자가 이자예요. 근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권위원장이라니요. 저거 일반 공직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꾸 일부러 대치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같아요. 나라 망가뜨리겠다는 거죠. 인권위원장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소수 보호 이유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민주적 질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 두 문장이 너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근데- 주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수자를 억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지금. 그러니까 인권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인사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인권위원장의 그 누구? 안창호 장로 임명해 이거잖아요, 그냥. 뭐 법무부가 인사검증한다고 정권 초창기 그랬던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난리 났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낸 성명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정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끄럽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권도 고유 권한이라 그랬지만 사면권도 고유 권한이라고 하잖아요. 나 그 논리가 잘 거지 발상이 같거든요. 정말로 어떤 객관성과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를 인사권을 쓰건 사면권을 쓰면 상관이 없어요.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걸 고유 권한이란 말로 주저앉히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8.15 특별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조윤선 정말 기라성 같다. 안종범, 김경수, 원세훈, 조현호, 강신명, 이철성, 현기환 여기서 있잖아요. 민주당 기회라고 할 만한 사람이 딱 2명이더라고. 박준영이 아마 맨 밑에 있는 그 이제 사진만 있는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박준영의 예전에 전남 도지사 했던 사람인 것 같고 김경수 지사 빼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 말 좀 느낌이 있어요. 끼워넣기예요. 네. 저 2명 외에는 나머지는 싹 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원유철 기억들 하시죠? 이군현, 원균이. 권어울, 뭐 홍일표, 신하경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국민의힘 계열의 사람들.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사면 한번 보면은 이제 1번 사면에 수용자 가석방자 243명, 집행유예 선고유예자 894명. 이런 것들은 어떤 정권에서나 해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배려 수용자, 경제인 등 여기 이제 사실 핵심은 저기 뭐 경제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동채, 정원주, 조승구, 최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유명한 셀럽들이 아니라고 넘어가시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광복절 특별사면이라고 갖고 핵심은 뭐냐면은 김경수를 빌미 삼아서 이명박 사람들, 박근혜 사람들 싹 풀어준 거예요. 심지어 지가 수사했던 사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이명박 만났던 게. 뭐 대통령이 뭐 제가 뭐 싹 풀어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원전수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자체가 검찰총장이었고 검찰이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그 빚을 갚는 것처럼 싹 다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인력풀을 확장하는 도구로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면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빼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윤석열 주변에 너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을 갖다 쓰기에는 자기하고 코드가 너무 안 맞고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력이 검증됐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나 쳐다보면 주변에 다 자기가 예전에 수사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빼다가 쓰려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런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요, 국정 운영하는 이종의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관을 누구를 임명할 거다라고 하는 하마평을 돌리는 것은 인사권자 시스템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론 떠보려고 어떤 정권이나 해요. 우리 야수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다 할 거다라고 먼저 던져요. 네, 수락하겠습니다. 청문회 받을 자신 있어? 이틀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이 저 이제 하마평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언론이 보도를 띄우고 국민들이 반응을 하고 사면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면도 하기 전에 그 시스템 내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사면할 예정인 것 같아. 익명의 관계자 발로 먼저 던져요. 그러면 여론이 이제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국민들 반대가 심하면 그 인사나 그 사면 같은 고유 권한을 살짝 걷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 눈치를 봤거든요. 이 사면 관련한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딱 이 타이밍에 내가 욕 나올 타이밍이긴 하죠. 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참고 있다. 반대 62.1, 찬성 32.9. 황금 그러니까 비율이네요. 좋은 CNI 간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국민들 뜻과 다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광복절 친일 매국 논란으로 나는 윤석열은 사실상 더 버틸 힘은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그 정유라의 포효. 우리 엄마 억울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최순실 별거 아니네 이제 보니까. 최순실이 제일 억울하네. 그러니까 저 보수 어르신들 이 지점에 대한 비판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이 집권해가지고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들뿐만 아니라 사면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잖아요. 언론에서 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켜켜이 쌓여서 이제 윤석열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도를 넘었다는 뜻은 저거 있잖아요. 진짜 언론들 저보다 저 표현 더 그 정확한 표현은 욕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이상 어떻게 표현을 도 넘은 사면권 남용. 아무튼 전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자리. 윤석열 정권 말미에 뭐 말도 안 되는 하겠다는 사람 없으니 저 원인은 그렇게 보거든요. 하겠다는 사람 없으니 막 갖다 붙이고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들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 정권 말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사람들, 박근혜 사람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극우들 모여서 나 지켜주세요. 그래서 아까 여론조사에서 약 30%좀 되는 사람들로 임기 채워보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소반이님, 새날 힘내세요. 너무 더워서 말하기 힘듭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시간 구독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